그래서 저희가 한번 써봤어요, 시를. 하지 말자. 제목 아들. 아들아 아들아 불러도 대답 없는 너. 아들아 아들아 소리쳐도 보지 않는 너. 아들아 아들아 이것은 나의 소리 없는 하우소. 제 거는 뭐냐면요. 제가 아이가 되어서 한번 아이의 심정으로 엄마를 바라본 거예요. 제목은 샤넬백. 엄마는 늘 샤넬백을 사달라고 한다. 내가 만든 에코백을 준다고 하니 싫다고 한다. 그건 마치 내가 게임팩을 산다고 할 때 책을 사준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은 다른가 보다.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것들도 있다. 가족, 사랑, 꿈.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졌죠. 네 오늘도 저는 이제 우리 방송하기 전에 박물관 수업을 네. 다녀왔습니다. 일기에나 쓰시지 왜 여기 많은 분들 앞에서도 자상한 엄마처럼 연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직접 데려간 건 아니고 그 네.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에 아이를 집어넣었죠. 허준박물관에 다녀오셨죠? 맞아요. 거기서 근데 너무 네. 반갑게 네. 우리 구독자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전부부 너무 팬이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아니 요즘에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이제 세 분류거든요. 네. 어머 전민기 씨, 네. 어머 그레이 씨, 정전부부. 이름은 몰라. 정전부부 할 때는 이름을 모르시더라고. 어쨌든 난장판 육아가 조금씩 퍼져 나가고 있다는 네. 긍정 신호로 보여집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저희 스토리 들으시면서 야, 우리 가정이랑 어떻게 저렇게 똑같냐, 복사 붙이기 같다라는 반응들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도 찐 엄마 아빠의 반응으로 또 새로운 이야기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은요, 어릴 때 좀 글 같은 거 잘 썼어요? 그럼요. 요런 반응은 제가 잘합니다. 거짓말 못했다는 거예요. 나 우리 애가 왜 글쓰기를 못하는지 오늘 알게 됐잖아요. 저는 그래도 긴 글은 아닌데 짧은 글에 창의력 있게 좀 잘 쓴다라는 좀 반응을 좀 많이 받고 미국 살아서 그런가? 놀리지 마세요 지금. 아무튼 오늘은 네. 초등 집중력을 키우는 동시 쓰기의 힘, 요거를 주제로 이런 제목의 책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네. 우리 김진수 선생님 모시고서 아이들의 동시 쓰기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니, 지금 뭐 글도 못 쓰는데 동시야 동시는. 아니죠. 동시가 짧으니까 오히려 이걸로 나는 글쓰기를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들던데. 그거는 오판입니다. 왜냐면은 네. 의외로 긴 글 쓰는 게 쉽지 이걸 축약하는 게 더 고난이도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네, 누구 말이 맞는지.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20년차 초등교사이자 저자이신 우리 김지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실제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계신데요. 죄송한데 사실 동시를 쓰시기보다 형사같이 생기셨거든요. 그런 느낌이신데 감수성이 예민하시고. 근데 아까 저희 둘이 이제 논쟁을 했잖아요. 긴 글 쓴 거를 축약해서 동시로 쓰는 게 힘들다. 아니다. 짧은 글 쓰다 보면 오히려 긴 글이 더 익숙해질 거다. 어떤 이야기가 맞다고 보세요? 둘 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친구한테는 긴 글을 써서 동시로 초역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아이들하고 이제 동시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과거로 좀 돌아가면은 제가 이제 32살 때 독서라는 거를 시작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 전까지는 거의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다가 네. 뭐 그때부터 독서가 예전과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왔고 이제 독서 나이 한 5살쯤 됐을 때 그때가 이제 36살이죠. 네. 이제 그때 처음으로 기록이라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또 글쓰기가 재밌어지더라고요. 신기하다. 이 30대 중반에도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 책 한 권 읽지 않은 선생님한테 그동안 32살까지는 어떤 아이들은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담임 재량에 따라 조금씩 분위기가 많이 다르던데 일기 쓰기를 좀 중점으로 두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독후감에 중점을 두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한데 왜 선생님은 하필 동시였어요? 이렇게 설문을 조사한 그 책을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책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1위가 독후감이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뭐 꼭 나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 독후감이나 일기를 좀 더 쉽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이 동시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이 동시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즐겁게 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지금의 이제 동시 쓰기 지도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게 됐고 네. 저희 반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2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이 12가지 방법. 너무 깜짝이야. 궁금하시죠? 놀랐네. 광고부터 하고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창작 활동을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잠을 잘 자야죠. 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야 돼. 뭐든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우유 베개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수면 공감 우유 베개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주시고 계셔서 선착순 쿠폰도 금방 끝이 났다고 합니다. 또다시 정전부부 시청자를 위해서 20% 할인 쿠폰도 드린다고 하니까 네. 이참에 좀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댓글 보니까 수면 베개 우리도 많이들 샀어요라고 구입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잠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쿠폰도 전 품목에 적용 가능하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이 기회에 저렴하게 좀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텍스 베개잖아요. 이게 맞아요. 프레이크로 되어 있어서 작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 목 높이에 맞춘 맞춤형 베개로 편안함 그리고 다양한 라인업 연령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들 건 좀 더 작게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크기가 좀 다르고 근데 네. 애 것도 되게 편하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께 저랑은 좀 더 잘 맞아요. 이 사람은 진짜 이상한 게 바디로션이나 뭐 샴푸 이런 것도 자꾸 자기 걸 안 쓰고 애 거를 갖다 쓰고 네. 베개도 자꾸 애 베개를 갖다 쓰고 혹시나 그러면 젊어질까 하는 아, 진짜 마음 이해가 안 때문인 것 갑니다.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카카오 채널 추가하면 무료 배송 쿠폰도 드린다고 하니까 아이의 목 높이에 맞게 그리고 네. 머리 모양에 맞게 잘 이렇게 변형되는 우리 라텍스 수면 베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 공감 우유 베개였습니다. 자, 12가지 비법. 12가지 비법. 예, 이제는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12가지 비법을 여기서 다 설명하다 보면 하루가 모자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일단은 동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동시를 왜 또 쓰게 됐냐. 네.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저한테 영향을 주신 그 분들이 계신데 네. 일단은 이호덕 선생님. 이호덕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쓰고 그린 거에는 뭔가가 있다고 이런 표현이 이렇게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교직 경력이 그때 당시 한 13년 차 됐을 때 네. 물음표를 일단은 좀 가졌고 그다음에 어떤 책에서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내용 중에서 네. 우리가 누군가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거를 꺼내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또 이런 표현을 또 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럼 아이들의 잠재력을 그럼 어떻게 끌어내지? 끌어내는 그 도구에는 이제 제가 30대 중반에 완전 변화가 됐듯이 네. 읽고 쓰는 삶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교실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다 보니 동시를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왜 피카소 알죠? 피카소 하면은 가장 또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그 네. 피카소가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평생 그림을 그려왔지만 가장 어려운 게 아이들의 그림이다. 아,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림은 그 나이 때 그 순수함과 창의성을 가져야지만 나올 수 있다라는 그쵸. 거죠. 훌륭한 점. 그래서 피카소가 말년에는 거의 약간 애 그림처럼 그리다가 가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죠? 맞아요. 초기 작가 그 나중 작품이 분위기가 아예 다르죠. 아,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의 그 글귀를 통해서 아이들이 쓴 글에는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좀 연구하고 공부하시다 보니 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시를 좀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오. 그 수많은 책들이 영향이 물론 있었는데 네. 하시모토 다케시의 슬로 리딩 책을 좀 읽다가 보니까 그 이분은 이제 국어 선생님으로서 학년 말에 아이들 학년 시집을 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문구를 보고 나도 우리 반 아이들의 시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박문희 작가님의 침 튀기지 마세요라는 그 책을 통을 읽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어린 친구들이 쓴 시인데 대부분 이제 동시집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약간 타이핑하고 그림 들어가고 맞아요. 작가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시집은 전혀 달랐어요. 애들이 직접 쓰고 그린 것들을 그대로 거의 스캔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갖고 오히려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의 있는 그대로를 담아주고 싶다는 생각에 네. 그 뒤로부터
뭐 이런 책을 한번 만들어야 오. 되겠다고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저 그거 같아요. 한 학기 끝나면 학급 문제만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각자 뭐 독후감 써와 뭐 일기 써 아니면 동시 써가지고 그림 써서 내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딱 그 느낌인데요, 지금? 네, 근데 일반 책은 그렇게 문집 형태면은 거의 확장성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발견한 게 일단은 이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책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가 북크크라는 자가 출판 플랫폼을 네. 알게 돼서 동시 쓴 것을 아이들이 이제 엮어갖고 책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네이버 책이나 예스24 알라딘에 검색이 되게끔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애들이 좋아하겠네요. 애들이 이 책이 나오는 순간 이제 되게 뿌듯하고 저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이 이런 책을 자기 걸 받으면은 자기 게 어딨나를 찾습니다. 내 작품. 예, 모든 친구들이 다 자기 거를 먼저 봐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갖고 아이들은 자기가 쓴 것을 이렇게 좀 더 자랑스럽게 하면서 서서히 동시에 이렇게 젖어들고 이제 작가가 되면서 성취감은 또 배로 느낄 수가 있는 와가지고 왜 내 시는 200페이지 뒤에 있냐 이렇게 따지는 아이들 없습니까? 진짜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하세요? 근데 그 본인들이 그거는 왜 자기가 뒤에 있는 거는 본인이 알고 있고 그래요? 잘한 순서대로 이렇게 좀 배치가 되나요? 아니 아이들과 목차도 아이들과 같이 짜거든요. 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표지도 아이들에 의해서 그려진 표지고 중요한 거는 함께 우리가 작업을 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글이 하나하나 올라가 있다. 이런 게 또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저는 선생님의 이런 시선이 대단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이들이 쓴 시 보면서 아이고 뭐 이런 그래? 생각 그게 막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못 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실은 뭐든지 시작이 되는 건데 저는 어른의 시선으로 아이의 글이 야 이게 뭐 동시로서 가치가 있나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아이들이 이제 대화를 해봐도 그렇고 글 쓰는 걸 또 워낙 싫어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 번씩 아이들한테 무슨 대화를 하다 보면 얘네가 통찰력 있게 진짜 어른들도 말문이 막힐 정도로 탁탁 받아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동시를 어쨌든 아이들과 오랫동안 써오셨잖아요. 이 동시의 장점이 뭐예요? 아이들이 동시를 씀으로써 그래도 우리로서는 이걸 하면서 아이가 뭔가 좋아져야 좀 붙잡고서 너도 동시 한번 써봐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쓴 약간 일기 같은 글 있잖아요. 네. 거창에 관한 에세이인데 이것조차 행과 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미 쓴 글에서 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기 같은 거 써놓은 걸요? 네, 일기를 시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미 그래서 아이들은 나는 이미 시를 쓰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네. 아이들은 쉽게 자기의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로 보면은 아이들이 자기를 용기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 동시 쓰자. 자 동시란 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해서 아이들한테 쓰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못 쓰겠지.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쓰던 일기를 약간의 변화만 주면서 동시처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좀 좋겠군요. 네,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 항상 아침에 오면은 마음의 두 줄쓰기라는 거를 이렇게 수첩에 이렇게 적어요. 그 마음의 두 줄쓰기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오면서 학교에 오면서 보고 뭐 들은 거, 그다음에 어제의 감정들 편하게 자유롭게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시로 변환을 하는 순간 작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좋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쓴 글들이 모두가 시가 되고 일상을 완전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10년 전의 멘트 이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아이들도 달고 닦아서 이렇게 됐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글의 어떤 완성도 같은 게 높아질 건데 네. 저는 정민여 씨가 우리 아이한테 동시 쓰라는 모습을 잠깐 상상해 봤는데 소리 버럭버럭 지르겠지. 더 짧은 글인데 왜 못 써? 라임을 맞춰야지. 일기보다 짧잖아. 이렇게 될까봐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예. 아니 근데 선생님 저 그거부터 좀 물어볼게요. 물론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의 반 아이들은 물론 좋겠죠.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좋겠지만 이게 담임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이런 과정을 하지 않는 한 집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을 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자연과 벗하면서 한번 시를 한번 쓸 수가 있어요. 자연이요? 예, 자연과.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의 현장이라고 봤을 때 네. 아이들은 되게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이 이제 벚꽃이 이제 곧 있으면 만발할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그냥 벚꽃과 함께 놀면서
그 여기에 대한 느낌을 그냥 간단한 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벚꽃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준다든지. 오. 이거는 누가 이렇게 정해준 게 아니라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아. 근데 그 그대로 여기서 행과 연으로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이 쓴 감정을 그대로 시로 표현하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듣고 본 것만 적었는데 이게 시라고 이젠 나도 작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한 친구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를 딱 시켜봤더니 얘는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애 있지. 그러면 야 동시에 열심히 쓰자 하는데 우리 애는 딱 봤더니 감수성이고 뭐고 맞아. 관찰력이고 뭐고 맞아. 없어. 야, 너 동시 때려쳐! 보통 이렇게 돼요, 선생님. 모든 절차가. 그럼에도 특히 불구하고. 남자애들이요. 이 아이를 붙들고서 계속 하다 보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런 좀 희망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얘가 어떤 거 한 줄을 쓰든 두 줄을 쓰든 그거를 바라보는 어른의 지지와 격려가 가장 중요합니다.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평가가 아니고 얘를 이렇게 뭐 가르치거나 이러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잘한 점을 뽑아서 네. 그거를 계속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어른의 시점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동시를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편차는 있을 거예요. 유독 또 글쓰기를 잘하고 감수성 뛰어나고 좀 예술적인 능력 있는 아이들은 무럭무럭 성장하겠지만 아예 이런 재능이 없던 아이들도 약간 칭찬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글쓰기의 재미라든지 그리고 뭐 꼭 우리가 동시를 써야지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도 그런 능력을 좀 끄집어 내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보면은 네. 아이들이 그림 잘 그리는 꾸미기 잘하는 우리 있죠. 여학생들이 분명히 네. 있죠. 네. 그 남학생들은 이거 혹시 너 이게 최선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 최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아이한테 물어봐요. 이거를 조금 더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 너가 할 수 있겠니? 그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아니, 사실이 그래요. 성향이 네. 달라요. 저도 아들 키워서 압니다.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근데 대부분의 약간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 전 이게 최선이에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작품 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반에 있는 그림 공장장 친구들이 있어요. 그림의 전문가인 친구들. 네. 예를 들어 우리 민기가 이런 시를 써왔다. 이 시가 살짝 튜닝이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누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누가 한번 도와줄까 하면은 손을 든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진짜요? 걔네는 꾸미기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있죠. 그럼 걔를 이렇게 갔다가 오면은 글은 민기, 그림은 미녀로 해서 싹 튜닝이 돼서 나오니까 훨씬 더 자기 작품이 돋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순간 글도 돋보이게 되고 그림도 돋보이게 돼서 여기에는 이제 작품에 이제 도와준 친구의 이름을 꼭 적게 합니다. 왜냐면 공동 이름만큼 작품이구나. 좋은 보상은 없거든요. 이 웹툰들도 그래요. 요즘 그래가지고 그 글을 쓰는 분이 따로 계시고 그림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딱 지필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동시로 집중력이나 관찰력을 좀 키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 동시로서 아이들이 좀 얻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질문을 좀 아이들한테 좀 많이 던져야겠군요, 선생님. 네, 특히 아이들이 이미 갖고 있는 거에서 꺼낸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김용택 시인의 네. 딱정벌레라는 그런 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작이 애들한테 이제 제목을 안 보여주고 일단은 자 한번 여러분한테 스무고개를 낼 거예요. 이게 어떤 그 곤충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퀴즈처럼. 예, 나는 밥 먹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또 나는 잘 줄 압니다. 나는 뭐 똥을 쌀 줄 알아요. 나는 또 식구가 있어요. 나는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나는 딱정벌레예요. 뭐 이런 또 시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시인지 모르고 퀴즈를 했을 때 저게 어떻게 시가 되지 하는데 이게 또 유명한 분이 또 쓴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스무고개 이렇게 잘 하듯이 네. 그거조차 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에는 형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느낀 거 그대로 쓰면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동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어떤 친구는 또 저도 이제 말장난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선생님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바로 이제 시 짓기가 바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의 순수한 시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나오고. 이거 우리 아들이랑 차 운전할 때 맨날 하거든요. 맨날 하자
그러잖아, 스무고개. 스무고개 진짜 하거든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스무고개 하듯이 시를 쓸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제목 검색하면 알겠지만 스무고개에 관련된 시 책이 또 있어요. 아, 괜찮다. 우리도 요거를 그러면 마치 그 스무고개 퀴즈 책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해보자. 귀찮아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요. 왜냐면 이 자연을 벗삼아서 하는 거는 난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딱 그림이 그려지면 나 혼자 나가서 어머 유건아 봐봐 저 벚꽃 좀 봐봐 너무 팝콘처럼 팡팡 터지는 것 같지 않니? 이러면 애가 밑에 엄마 숨바꼭질 하자 엄마 잡기놀이 하자 뭔가 이런 맞아. 것들이 그려지거든요. 언제가 사진 찍어줄 테니까 벚꽃 앞에 서봐 하고 가자고 할 테니까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좋아하는 걸 통해서 네. 동시로 이끄는 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좋은 팁 같은 거 뭐 있어요? 쉬운 것들 중에? 동시가 약간 형식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네. 저는 주로 활용하는 게 너가 좋아하는 게 뭐야? 너가 뭘 좋아해? 관심 있어 해?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잖아요. 네. 예를 들어 게임을 좋아한다. 네. 롤 게임을 애들 막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롤에 대해서 나는 모르지만 얘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럼 너가 이 롤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를 한 줄 한 줄 이렇게 적어보고 그거를 약간 순서를 바꿔서 약간 멋있게 이렇게 제목을 또 짓는 거죠. 저는 이렇게 늘 표현해요. 너가 쓴 이거는 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시로 접근해서 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너는 대단한 생각을 한 거고 그걸 표현을 한 거야. 이걸 한번 글로 이쁘게 한번 적어보고 한번 그림으로 한번 잘 한번 표현해보자. 그럼 그게 나중에 이렇게 해서 책으로 되고.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 초등 집중력을 키우는 동시 쓰기의 힘, 그 안에 아이들이 직접 쓴 시 같은 것도 좀 있어요? 거의 다 네. 아이들이 쓴 시를 여기에 한 50몇 편 이렇게 넣었고 네. 더 관련된 스토리를 네. 이렇게 제가 넣었습니다. 하나 정도 만나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쓰나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 아까 자연과 벗삼는다 했을 때 네. 전 이 시 3학년이 쓴 친구인데 네. 이제는 내 차례야. 그 제목은 남자애죠? 여자입니다.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땅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이야기해서 공책에 적고 이거를 교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쓴 건데 땅은 힘들겠다. 나무도 잡아주고 사람을 받쳐주고 새싹도 나게 해주고 이제는 내가 너를 들어줄게. 와, 저것 너무 봐. 예쁘다. 마음이 예쁘다. 감동이야.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아. 이거를 애들한테 이제 이 친구한테 이거 친구들한테 좀 소개해줘도 될까? 그럼 애들은 대부분이 네 선생님 이래요. 안 부끄러워해요? 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죠. 제가 이 부분은 이게 시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이들한테 좀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한번 낭독해주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낭독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또 물어봐요. 이 시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좋은 점 하나씩만 찾아볼까? 그럼 애들이 막 찾습니다. 네. 이게 비슷한 것도 있고 독특하게 찾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애들이 지금 계속 보잖아요. 그 시를 그럼 여기에 대한 칭찬을 애들이 또 했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다음 시를 쓸 때는 얘 거를 좀 따라하면서 아. 좋은 걸 좀 따라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는 저희 반에는 거의 잔소리가 없고 좋은 거를 계속 찾을 수 있는 그 훈련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남자애들도 그렇고 남녀노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팝콘을 빵빵 터뜨릴 수 있는 되게 좋은 매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커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동시 쓰기에 약간 아이가 흥미를 붙이게 되면 글쓰기를 시작하는데도 좋고 이거를 그치. 조금씩 길게 쓰기 시작하면 또 이게 일기가 되는 거고 수필이 되는 거고 에세이가 되는 거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만약에 좀 접근을 한다 했을 때 네. 아이들이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라는 걸 키워드를 만약에 던졌을 때 네. 너가 한번 가져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 하면서 그거 가지고 시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아.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만약에 같이 써준다 하면은 네. 이것만큼 되게 좋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써라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해볼까?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써봤어요 시를. 저희 하지 둘이 말자. 지금 나 진짜. 선생님한테 한번 아니 나는 한번 이렇게 평가를 좀 받아보고 싶어서 아까 하지 쉬는 말자. 시간에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정민여 씨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희 서로 못 봤거든요. 서로의 시를.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제목 아들. 오. 지은이 정민여. 아들아 아들아 불러도 대답 없는 너. 아들아 아들아 소리쳐도 보지 않는 너. 아들아 아들아 이것은 나의 소리 없는 하우소. 정말 수준이 낮지 않나 저는. 박수를 쳐주시네요. 예, 너무 좋은 표현들이 그래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소리 없는
없는 아우성 들어갔잖아. 역설 이거. 아, 이거 어디서 베낀 거 아닙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은 너무나도. 이거 시험 단골 문제라고요. 홍길동전인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제 거는 뭐냐면요. 제가 길어. 아이가 되어서 한번 아이의 심정으로 엄마를 바라본 거예요. 제목은 샤넬백. 지은이 전민기. 엄마는 늘 샤넬백을 사달라고 한다. 내가 만든 에코백을 준다고 하니 싫다고 한다. 그건 마치 내가 게임팩을 산다고 할 때 책을 사준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은 다른가 보다.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것들도 있다. 가족, 사랑, 꿈. 오그라들잖아. 아이의 시선으로 쓴 거니까. 엄마가 왜 샤넬백을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연습.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다. 아니 이건 시라고 하기에는 아이, 시 맞아. 약간 비판문 아닙니까? 비판문? 선생님 어떠세요?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평가할 게 아니고 네. 서로의 좋은 점을 이제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민현님께서 네. 쓴 시 중에서 혹시 좋은 거 하나 한번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좋은 게 있었나요? 소리 없는 아우성 나왔어야지. 그래도 뭔가 아이는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부르면서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그렇지. 있잖아요. 내 사랑이 가는 거야 걔한테. 그렇죠. 그렇게 약간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고 저는 아들아 표현하는 거에서 네. 이렇게 반복해서 하니까 계속적으로 또 아들한테 뭔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오.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아. 그러면서 애들한테 이 시를 만약에 보여줬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반복어구로 어. 했으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래 거죠. 시는 반복이야. 아, 두 번 할 거. 지금 이거는 산문시야 산문시. 샤넬백. 근데 이번에 반대로 혹시 네. 어떤 면이 또 좋은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건 빵점짜리 시라고 봐요. 왜? 아니,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시는 제가 이렇게 담았듯이 뭔가 반복되는 그 구절과 함축됨이 이제 시의 가장 키포인트인데 시는 산문시도 있고 다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러면은 산문시는 제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네. 선생님 저 좋지 않았습니까? 좀 저는 요거 저는 네. 어디서 되게 좋게 봤냐면은 네. 라임이 있더라고요. 오. 예를 들어 샤넬백, 그 다음에 에코백, 네. 게임팩. 그렇지. 아. 뭔가 이게 아. 그 어떤 유행 가사 이렇게 보면은 약간 라임을 이렇게 주잖아요. 오.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이거는 되게 좋은 예시야 이러면서 보여줄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거 내가 못 짚었네. 아 그거 그리고 라인 맞춘 거였구나. 사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다 다를 수 있다. 맞아요. 그 사람이 소중해하는 거를 평가절하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런 것까지 저는 담겨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절대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좋은 점을 찾는 것도 실력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네. 이거 재밌어?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하고. 그래서 네. 방금 네.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응. 이게 아이들의 쓴 시 중에서 골라서 노래로 또 이렇게 만들거든요. 노래로요? 아, 노래요? 예, 노래도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기타 제가 이제 치다 보니까 기타를 딱 매면 아이들이 오늘은 어떤 노래를 또 만드시지 이렇게 네. 애들이 또 기대감으로 네.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시도 제가 한번 지금 여기서는 기타를 안 가져와서 못하겠지만 제가 한번 숙제로 집에 가서 노래로 만들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 해보겠습니다. 음원을 주신다는 네, 거예요? 음원을 제가 진짜요? MP3로 만들어서 네, 일단 그러면 저희가 댓글 반응 좀 보고서 제 시에 대한 좀 반응이 좋으면 노래까지 네, 네. 공개하는 걸로 좀 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보니까 재밌네 진짜. 이 동시가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단계를 보면 안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관찰이고 상상이고 질문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네. 책에 있는 내용인가요? 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2단계는 어휘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독서를 싫어하는 계기가 이제 독후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을 좀 달리해서 아이들이 독후감을 써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선택권을 좀 줘야 되겠다. 아. 독후 시를 써도 괜찮다. 독후시. 예, 독후시. 어. 아. 그래서 어떤 책을 읽었을 경우
아이들이 이제 독후 시를 좀 한번 써보게 하는데 네. 이것도 저는 선택에 좀 기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최근 저희가 이제 학기 초에 좀 읽어주는 책 중에 하나가 꽃들에게 희망을, 그 다음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갈매기의 꿈, 이렇게 스터디셀러로 되게 유명한 그런 작품들을 좀 읽어주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세 권을 우리가 읽었어.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온 책을 한 권 골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독후시를 한번 써볼까요? 하면은 애들이 처음에 고민을 좀 하더니 이제 자기 선택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선택 안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시를 쓸 수 그럼 있어요. 100% 독후시 쓸 것 같은데 짧게 써도 되니까. 맞아.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또 작품이 아이들의 또 그 책에 대한 의미 있는 것이 또 담기니까 되게 값진 또 산물이 또 되는 거죠. 혹시 이 독후감 대신 쓴 독후시 중에 예가 있으면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여기 좀 재밌는 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갈매기의 꿈을 읽었어요. 이 친구는 네. 그 꿈에 대해서 좀 쓰고 싶었는지 제목을 은유리의 꿈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쓴 시거든요. 나는 나는 게 꿈이다. 새처럼 날아다니고 싶다. 꼭 나중엔 하늘을 날 것이다.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게 선생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 지금 이걸 잘 그렸네. 지금 내가 날고 있다. 이걸로 한번 끝내볼까? 그러면서 이제 은유리의 꿈이 이렇게 나왔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좀 좋게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표지에 이렇게 또 실렸더라고요. 지금 내가 날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쓴 반면에 아까 또 제가 또 말씀드린 이렇게 네모난 얼굴을 갖고 아이들이 어떤 쓴 시가 있는데 미랄쌤의 꿈이라고 해서 제 꿈을 대신 이렇게 적어줬어요. 아, 실제로 선생님 얼굴을 지금 네, 네모나게 선생님 그렸네. 얼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로블록스인 줄 알았네. 저희 반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 그릴 때 그냥 네모부터 그리면은 바로 되더라고요. 로블록스. 근데 이게 또 재밌게 저의 약간 그걸 또 적어놨어요. 각이 있는 미랄쌤, 직각부자 미랄쌤, 우와. 캐릭터도 네모, 나중에는 각져서 정사각형 미랄쌤. 뭐 이런 식으로 미랄쌤의 꿈이라고 해서 이것도 책 속에 이렇게 넣었죠. 너무 또 기뻐하고. 이렇게 근데 아이들과 동시 쓰기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진짜 감정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지고 교감하는 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거 좋지만 말이죠. 네. 이거 보시는 우리 엄마들 있잖아요. 네. 그래, 동시 쓰는 거 다 좋다 이거지. 오. 동시 열심히 쓰면 국어 성적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저는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자면 약간 가속도 법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느 순간 이렇게 빵 터지는 그 속도가 있잖아요. 네. 가속도 법칙에. 이 누적되는 그 순간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동시를 통해서 이렇게 누적해가는 그 순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른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저는 이 아이들의 이 순수한 이렇게 쓰고자 하는 그 표현력, 이 마음이 좀 어른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글이라는 걸 접하고 쓸 수 있게 할까? 이걸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일단은 저학년 때는 대부분이 다 글쓰기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감정,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만 심어줘도 이미 반은 이룬 겁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관찰하고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지렁이가 꿈틀꿈틀 거리면 꿈틀꿈틀 말고 이 지렁이가 움직이는 모습을 또 뭐 사전 같은 데서 의태요. 찾아보고 네. 이런 게 다 어휘력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제가 봤을 땐 이제 저렇게 책으로 집필을 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작품을 책 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점 같기도 한데. 이 책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네. 아이들이 이렇게 쓴 것들이 이렇게 사장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책으로 남고 검색을 하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어떤 친구는 기분이 되게 좋은지 선생님 이거 제가 지었는데 작가 되게 조용히 작가라고 써도 될까요? 그럼. 그래서 물론 너가 쓴 시는 너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작권은 너한테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한 편, 두 편씩 계속 늘어나서 1년에 한 200편, 300편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것을 저는 이렇게 엮어갖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주면은 동시쓰기가 이제 더욱 피날레를 이렇게 아니 날리는 거죠. 실제로 시인이 언젠가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제자 진짜. 중에. 그리고 선생님이 유명해지려면 그 아이가 뭐 윤동주 문학상 같은 거 타가지고 저는 한번 어릴 타줘야지. 때 우리
김진수 선생님 수업에서 네. 동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은 선생님도 그냥 탄탄대로로 그냥 인생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활용하는 게 공모전을 또 활용을 해요. 공모전이 공모전. 있어요? 공모전은 시 공모전이 매달 쏟아집니다.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 이런 걸 검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모전 사이트만 딱 하나 검색해도 거기에 네. 문학 부분에 이제 시를 어떤 시, 주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자녀도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 자녀 같은 경우도 목일신 하면은 다들 아실 텐데 따르릉 비켜나세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자전거. 예, 그 자전거 이외에 수많은 동시를 쓴 되게 유명하신 되게 분이시더라고요. 그 목일신에서 하는 데를 또 100일장을 나가서 거기 또 상금까지 받아갖고 아이가 이제 그 뒤로 계속 시만 쓰더라고요. 그럼 더 열심히 쓰겠네요. 예, 더 열심히 쓰고 또 저희는 제가 딸 쌍둥이 초등학교 4학년 육아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타니까 한 친구는 또 의기소침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저희는 또 공모전을 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얘는 못 탔지만 얘가 탄 거예요. 해군, 호구, 문해제 거기서 이런 게 이렇게 있구나. 그렇게 있어요. 이건 근데 해군에 대해서 애가 아는 게 없잖아요. 네. 여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해군하면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 그러면서 하나둘씩 했고 해군은 도라루방이라는 또 시를 써갖고 또 해군 참모총장상 이렇게 또 받고 근데 이런 것이 또 하나둘씩 터지다 보니까 성취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시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둘리 저희가 목표를 한 게 50편 50편씩 써서 애들이 또 시를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 출판사에 투고를 해갖고 계약을 한번 맺어보자. 그래갖고 지난 겨울방학 때 이거를 투고를 한 다음에 계약이 맺어서 곧 5월이면은 또 애들의 책이 이름으로 나와요?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됩니다. 그 미국 대학 보내시면 되겠네요. 애들. 거기서는 학생들이 책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한 점수로 본다 그랬거든요. 그 이렇게 동시가 쓰임이 되게 많아요. 아우. 그러니까 공모전이 되게 좀 좋은 게 되면은 성취감이 되게 배로 엄청 끌어오르잖아요. 근데 안 돼도 책으로 내면 돼요. 여기다 넣어서. 뭔가 성취감을 하여튼 아이들이 갖게 하기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고 아까 했던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가려는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를 써서 어디에서 수상했다라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그 BTS 전 세계적인 그룹 아닙니까? 여기 RMC도 직접 자기가 가사를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아이돌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나중에 네가 연예인 뭐 가수가 되고 싶어? 가사 쓰는 연습을 동시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MBC의 김수지 아나운서라고 네. 있어요. 아, 누구예요? 예쁜 여자예요? 방송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실제로 이런 아이돌 그룹에 그 작사를 해서 빵 떠가지고 방송 외에 지금 작사가로도 활동하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계속 조금씩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작권도 그럼 받겠네? 당연하죠. 물론 뭐 돈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재능이 또 빛을 그러네. 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보니까 리듬으로 감성지수 높이기. 이게 아까 시에다가 노래를 붙이는 그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의 시는요 다 노래가 될 수 있어요. 100% 노래가 다 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보통 보는 가사도 다 한편에 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기 초가 되면은 아이들이 되게 서먹서먹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5학년이란 주제로 한번 우리 시를 한번 써볼까? 그래서 한 친구가 친한 친구가 다 뿔뿔이 흩어졌나 봐요. 그 본인만 이렇게 남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시를 5학년 1반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제가 한번 노래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화음까지 이렇게 넣으니까요. 귀를 쫑긋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학년이 시작되었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심장이 쿵쾅쿵쾅 새로운 선생님과 반가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네. 자주 놀던 친구들은 몇 반이
됐을까? 괜찮아. 새 친구들과도 일동안 친하게 지내면 돼. 저쪽 조금 외곽 쪽으로 나가면 있는 카페 같은데 이제 통기타 들고. 제가 그래서 평택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걸 또 받아주시네요. 아 근데 네. 이 표현이 되게 확 와닿는다. 아이들이 딱 새 학기가 시작됐을 때 설레면서도 두렵고 한 그런 마음을 심장이 쿵쾅쿵쾅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게 딱 꽂히네. 우리 아들도 이제 2학년 될 때 누가 같은 반 됐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에 맞아. 아이들한테는. 저도 어릴 때 사실 친구는 신경도 안 썼고 내가 좋아하는 이 여자친구가 아, 우리 반이 같은 됐나 반. 안 됐나. 오. 그게 되게 집중해서 막 봤던 그때 그 생각이 좀 떠오르긴 하네요. 네. 곡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붕어빵이란 붕어빵? 시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아이들과 이제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조용히 와서 선생님 제 곡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애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래를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붕어빵 송. 붕어빵 슈크림팥 피자 치즈 붕어빵 맛있는 붕어빵 뜨끈뜨끈 맛있는 붕어빵 노란 뜨끈하게 구운 붕어빵 뜨끈뜨끈 맛있는 붕어빵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 이야이야이야이야 그거 알죠? 그 수능 금지곡이라고 해서 막 쏘리 하루 종일 약간 여기서 맴도는 이거 약간 맴돌 것 같아. 붕어빵. 아 독특한 매력이 있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여러 곡들 들어봤는데 코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네, 아무튼 가수는 데뷔하지 않으시지만 그런 꿈이 좀 있으셨나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중학교 때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네. 이렇게 나도 한번 가수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점점 얼굴이 네모네지는 거 보고 얼굴 네모랑은 상관이 없어요. 노래 실력이 문제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가수의 꿈을 접었습니다. 네모의 꿈이 사라졌어요. 재밌는 선생님이시네요. 네. 그럼 어쨌든 네. 음악과 함께 또 글로 뭔가 또 작품을 만드는 연습까지 하면 아이들이 확실히 흥미로워하긴 할 것 같아요. 더 좋은 글을 쓰려고 하고 이 음악과 잘 어울리는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네. 어휘력도 향상이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에 대한 관심이 글쓰기 그리고 국어 자체에 대한 학문에 대한 관심으로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일기 한 페이지 쓰게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네. 동시로 시작해서 조금씩 불려가는 연습을 좀 우리 아이랑 꼭 해봐야겠다. 저는 오늘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겠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녹화 끝나고 아이랑 같이 평양냉면을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아니, 함흥이에요. 아, 함흥이. 네. 아, 맞네. 너무 다르죠. 네, 네. 함흥냉면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그거를 셋이 다 같이 먹고 나서 집에 가서 함흥냉면과 관련된 뭐, 약간 동시를 써보자. 이런 것도 재밌겠네. 좋아요. 뭐가 됐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학급에서 또 주로 하는 게 네. 함흥냉면을 많이 먹었다. 네. 셋이 각자 쓰는 것도 있지만 협동으로 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단체시. 함흥냉면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 한 줄, 한 줄, 한 줄, 또 한 줄, 한 줄, 한 줄, 합해서 한 9줄 정도?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 함흥냉면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 저는 지금 딱 떠오른 게 뭐야? 평양냉면은 면이 뚝뚝 끊어지잖아요. 네, 네, 네. 함흥냉면은 얇지만 질겨. 난 방송 생활을 함흥냉면 면처럼 누가 떼어내려고 해도 방송국 입에 딱 붙어가지고 이빨로 끊으려고 해도 끊기지 않게 길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오로지 지금 성공에 아주 그냥 머릿속이 성공으로 가득 찼구만. 아, 이거 좋지 않아요, 선생님? 너무나 좀 좋은 비유고 네. 너무나 좋은 표현이고 그것이 네. 이제 시로 되면은 한편에 정말 세계 최초 오. 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쓴 시가 나 너무 좋네. 좀 몇 편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요즘 또 봄이니까 봄에 네. 관련된 시를 한번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봄이고요. 길가에서 벚꽃을 보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실감이 나는 것 같다.
이제야 겨울인 줄 알았는데 봄이 벚꽃과 함께 나를 향해 반겨주었다. 이게 아마 우리 아이들이 보통 저 정도로 쓰지 않나요? 예. 근데 선생님 저기 이제야 겨울인 줄 알았는데 요거는 약간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거를 잡기보다는 네. 좋은 거를 계속 찾아서 그래서 굳이 이제 막 교정을 하지는 않는군요. 그러면 이제 글쓰기가 싫어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난 좀 거기서 참아야겠다 많이. 아이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막 이렇게 맞춤법 괜히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거조차 이 시기에 아이들이 겪는 또 다른 또 매력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그럼 아니, 맞춤법 틀려도 그냥 좀 그대로. 그것도 괜찮겠네. 그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들 시 같은 거 댓글에 올려주시면 재밌겠네. 제가 책 5권 응. 개인 사비로 보내드리도록 무슨 책? 하겠습니다. 무슨 책? 선생님 책? 저걸로 줄까? 갑자기. 그건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네, 좋네. 이 친구는 이렇게 연필로는 잘 못 썼는데 이렇게 슬쩍 보여주면 붓펜으로 되게 잘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붓펜을 탁 던져주면은 아주 추사 김정희처럼 명필로 이렇게 거듭난다는 거 한번 또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친구는 그 스승의 날 맞이해서 저한테 시를 한 편 선물해 줬는데 네. 저 이거 보고 거의 눈물이 찔끔 났어요. 선생님, 나는 콩이다. 껍질이 안 벗겨져 있는 콩.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나의 껍질을 벗겨주셨지.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 붓펜으로 써서 그런지 마지막은 약간 시조처럼 마무리가 맞습니다. 와. 근데 이런 시들이 대단한데? 엄청 많습니다. 저는 애들 시를 보면서 저를 더 많이 반성하게 됐고 아이들 안에 이런 보석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구나. 어떻게 보면 아이들 덕분에 제 교육관도 바뀌고 그러면서 철학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이 쓴 책, 동시책 보여주면은 나 너무 보고 싶어. 계속. 보고 나서 우리 아이들도 나도 한번 써볼 수 있겠는데 라는 좀 용기도 좀 생겨날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무슨 생각? 우리 학교에 네. 지금 저렇게 김진수 쌤 같은 분이 계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 선생님도 같이 자극을 받아서 야, 저 반은 동시 쓰기라는데 하면 우리는 뭐를 해볼까 이러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결국은 이제 학교 자체가 조금 그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것도 있고. 드네요. 근데 이제 하나의 좀 단점을 생각해 보자면 내가 김진 선생님이랑 너무 좋았어, 이 경험이. 다음에 해. 근데 다음 학년에 이게 이어지지 맞아. 않고 끊기는 경험이 난 좀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책 속에 끊기지 않게 집중력 4단계를 또 이렇게 제가 심어놨거든요. 그래요? 4단계는 이제 가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없더라도. 네. 예. 그래서 1, 2, 3단계를 통해서 시를 어떻게 쓰는구나 친해지고. 12가지 방법을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놨고 이제 마지막은 책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 어렵지가 않거든요. 제가 안 해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이런 그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그린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이 친구는 웹툰 작가가 또 꾸민 친구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잘 그린다. 갖고 이것도 이제 교실 안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을 한 거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었고 근데 이 안에 표지를 어떻게 하는지 속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내용을 다 담아놨거든요. 전혀 어렵지가 않고 충분히 책으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게 또 나만의 도서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찍어주는데 많이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워낙 찾아보시면. 많아 요즘은. 가족 셋이서 엄마, 아빠, 아이가 해가지고 책 한 권 또 만들어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가족 책으로 해서. 하지만 쉽지 않죠. 그거. 아니,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너무 두꺼울 필요 없잖아요. 주도적으로 하실래요? 그렇죠. 그 간단히 이렇게 언급해드리면은 네. 북크크라는 걸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네. 북크크는 50페이지가 넘으면은 원고로서 이렇게 인정되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 수가 있고 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고 구입할 때만 이렇게 돈이 드는 케이스거든요. 이게 자가 출판 플랫폼이네요. 북크크 해가지고. 네, POD 형식인데 네. 아이들이 어떤 자기의 작품을 이렇게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은 매년 50페이지 정도 충분히 애들 작품 나오거든요. 꼭 시가 아니더라도 자기 미술 작품에 한 줄만 딱 써도 운치가 되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작품을 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이것이 또 책으로 나온다. 이런 일련의 루틴들이
아마 가정에서도 활용하면은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쓴 글이 이렇게 책으로 되니까 성취감을 계속적으로 느끼면서 계속 커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학습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맞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애가 학교나 이제 학원에서 뭐 글 써오거나 그림 그려오면 이거 참 엄마로서 난감하거든요. 하나하나 다 모아두자니 너무 짐이고 버리자니 또 미안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주면 진짜 아이가 뭐 두고두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책을 보면서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되게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은데. 난 오래 살 거예요. 왜 갑자기 떠난다는 거예요? 네. 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이가 사실은 저희도 일기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게 저희 앞에서 늘 뭘 숨기는데 학교에 제출했던 글들을 보니까 글씨도 훨씬 더 잘 써져 있고 깜짝 놀랐어요. 내용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가지고 좀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좀 발현할 수 있게끔 좀 무대를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초등 집중력을 키우는 동시쓰기의 힘이라는 책으로. 책을 직접 쓰셨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끝으로 좀 이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엑기스만 이렇게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아이들 안에 이미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 뭔가를 좋은 질문을 통해서 비판보다는 약간 끌어내는데 만약에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아마 아이들은 즐겁게 동시의 세계로 푹 빠져들고 동시를 넘어서 이제 글쓰기 세계로 푹 빠져들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멋있게 또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글쓰기의 중요성을 제가 이번에 그 한 프로그램 다녀와서 느꼈거든요. 네네네. 야, 말이 다가 아니더라고. 그 글 그쵸. 잘 쓰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맞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제가 이번에 봤어요. 예. 오늘부터 쓰세요. 나는 안 되지만 아들 너만큼이라도. 아니, 늦지 않았어요. 왜냐면 김진호 선생님도 30대 그 중반에 시작하셨으니까. 제 아까 샤넬백 작품 괜찮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걸 사주면 이제 더 잘 쓰게 될 것 같아요, 전민기 씨. 그럼 요 작품이 잘 되면 제가 이걸로 저작권으로 백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이들의 동시, 네. 동시를 쓰면은 어떤 점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김진수 선생님의 책 초등 집중력을 키우는 동시 쓰기의 힘, 혹시라도 동시에 관심 지금 생기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오늘 동시 이야기 또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김진수 선생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알게 됐네요. 뭐를? 역시나 정민현 씨는 글도 못 쓴다는 걸. 비판하지 않습니다. 맞네. 미안합니다. 칭찬해 미안합니다. 주세요. 우리 네. 아이들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네. 비판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글이라도 잘했다라는 그 안에 장점은 뭐든 있으니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 아이들 글 속에서 무조건 장점 끄집어내서 하나 칭찬해 주기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학원 숙제 때문에 벅찬데 이제 구독자들한테 숙제까지 내줍니까? 동시 쓰는 거 이거 아까 써보니까 금방 되더라고. 저 한 1분 안에 썼거든요. 좋다. 그러면은 네. 각자 진짜 아까 이야기 해주신 대로 여러분의 작품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좋은 작품 딱 뽑아가지고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